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고 시댁에는 2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서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동서는 예쁜 얼굴의 프리랜서로 돈도 굉장히 잘 벌고 말도 잘해서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유난히 칭찬하며 저와 비교하셨습니다. 너도 동서처럼 더 살가워져 보렴. 너는 옷골이 이게 뭐니? 동서 반만 닮아봐라. 어머니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타박을 주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동서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못 본 척했습니다. 그녀는 능수능란하게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동서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외로운 그림자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행사처럼 다 같이 일을 해야 할 때는 섭섭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늘 동서보다 한참 먼저 시댁에 가서 굳은 일을 하였으나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전이나 잡채는 어머니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한참 뒤에 도착해서는 수저상에 올리기, 밑반찬 그릇에 옮겨 담기 등 간단한 일들만 했지만 어머니는 모든 공을 동서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내일을 했기에 설거지를 못한다고 하여 그 많은 설거지도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그런 감정을 겉으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그는 내 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원래 그렇잖아. 그리고 재수 씨가 잘하니 그렇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시댁에서의 동서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동서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칭찬을 하며 나에게는 늘 내가 동서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동서만큼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동서가 늘 뽐내던 화려한 손톱이나 옷차림이 점점 수수해졌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냥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어림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아내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단계라니? 그 번듯하고 똑똑한 동서가? 저도 처음엔 아닐 거라고 아내를 믿었지만 일을 할수록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쌓이더니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동서가 시댁에 보여주던 그 놀라운 모습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서는 앞으로 어머니의 이쁨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동서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졌고 동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서가 이혼하기 전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투자금 이상의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동서의 말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선뜻 돈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다단계 물품을 사들이는 데에 들어갔고 현재 빚더미에 앉은 동서에게 그 돈을 받을 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나 아끼고 믿었던 동서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모든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큰돈을 동서에게 빌려준 데 대해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도는 놀랍도록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동서의 목까지 하기를 바라며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시고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서와 돈을 잃은 어머니는 저에게 제가 있어 든든하다며 늘 무시하던 저의 직업을 인정해 주시고 제 검소함과 성실함을 높여주는 말들을 하며 원래도 저를 더 좋아하셨지만 표현을 못했다고 하시며 저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저는 어머니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세월이 너무 길어 안쓰럽기보다는 우스웠습니다. 남편도 저와 어머니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어머니 편이었지만 동서에게 큰 돈을 빌려준 걸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옹호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자식된 최소한의 도리만 하였습니다. 그렇게나 어머니의 마음에 들고 싶어 눈치를 살피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냉담하게 대하시던 어머니가 오히려 제가 거리를 두니 제 눈치를 살피며 저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통쾌한 감정보다는 그동안 왜 어머니의 마음에 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며 자존심이 상해도 애써 웃는 모습들로 인생을 낭비했을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의 일을 저에게 사과하며 제가 한 노력들과 받은 상처들을 인정해주고 더 이상은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명절이나 행사가 아니면 굳이 시댁에 가지 않고 명절에도 굳은 일은 도련님과 본인이 직접 하시며 저에게는 앉아서 편히 쉬라고 하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서 쉬는 것조차 불편해서 안절부절 못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인정과 애정이 필요하지 않아 편히 쉬며 편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